솔포의 이정용 상무입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회사 소개하고 솔루션 소개 잠깐 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시스템들의 연관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동영상이고요. 예. 솔리드 PDM하고 ERP 연계 사례를 발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리반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드리고요. 목차는 현황 분석하고 구축을 어떤 걸 하는 것들이냐, 그 다음에 저희 솔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캐덴그래픽스라는 회사 그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캐덴그래픽스에서 이제 매년 독자 설문조사를 합니다. 독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2025년부터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거까지 보면 저희가 2D를 사용하시는 회사와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3D와 2D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2D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3D CAD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뷰의 구조와 최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2D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구 쪽을 보면은 절대 강자죠. 오토캐드 절대 강자입니다. 2D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 소프트웨어는 오토캐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근데 2D를 제외한 오토캐드나 어떤 GW, G스타, 캐디언스 이런 것들 2D를 제외한 3D 캐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솔리드웍이 항상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아울러 해석 솔루션도 솔리드웍 제품군이 단연 1위를 하고 있고요. PDM 쪽을 봐도 좀 가려져 있는데 솔리드웍 PDM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PLL 365다 이런 것들은 인벤트 나갈 때 번들로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거보다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이런 이미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나면 각 부서 간에 어떤 비용들을 뺀 것이 나머지 순이익이 발생되는 게 맞죠. 근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들이 설계 변경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더라. 즉 최종 버전의 도면 관리가 안 되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엉성한 구매 목록 관리라고 해서 BOM입니다. BOM 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봄이라고 하는 것과 엠봄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차이점과 이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비용을 저희는 잠재 비용이라고 하고 이 잠재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순이익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M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솔리드 PDM을 보면 간단하게 솔리드 PDM이 있고 그 위에 저희가 항상 어디 가든지 만날 수 있는 ERP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거의 한 80% 이상을 저희 K 시스템을 항상 만납니다. 그래서 한 7년 전, 한 8년 전부터 저희 K 시스템하고는 저희가 항상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인터페이스나 BOM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계속적으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확도가 100% 정도 가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고 영림원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OM뿐만 아니고 기준 정보, 아이템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영림원과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솔리드웍에 딸려있는 PDM에서는 설계 도면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해석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는 고객들이 자기들이 해석 안 하고 장비를 맡기면서 장비 주문할 때 해석 데이터 같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석 데이터, 우리가 장비가 개발됨으로써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부품이 개발됨으로써 우리의 설계 이력과 해석 이력들이 같이 연관되어서 관리가 되어지는 게
PDM 시스템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구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장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랜이 됐건 어떤 오토캐드가 됐건 전장 쪽에서 사용하는 캐드들도 우리 PDM 시스템에서 같이 BOM이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더라 라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1단계로 보고요. 1단계가 PDM이 잘 됐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 붙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PMS를 하고 싶어들 하세요. 하고 싶어들 하는데 누군가 앉아가지고 일정만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PMS가 아니고 그냥 오퍼레이팅에 앉아가지고 오퍼레이팅 하는 분이 앉아서 일정 입력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벤트 관리와 게이트 관리와 일정 관리를 쭉 하셔야 실질적으로 리얼한 PMS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PMS를 2단계 때 꼭 제안을 드립니다. 1단계에서 요거 완전하게 한 다음에 2단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써요. 우리가 이제 PDF 쓰다 보니까 한 2, 3년 썼더니 우리 나름대로 좀 써 이제. 그러면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협력회사들 조져야죠 이제. 자, 우리 잘 쓰니까 니네도 우리 테두리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랑 같이 공용화 설계하자. 그 대신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제공할게. 그 대신 니네는 모델링해서 줘.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뭐죠? 마이그레이션이나 데이터 클린징 없이 PDM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고 나서 협력회사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우리의 품질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회사와 여러 가지 도면이나 배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저희는 2D 캐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구 쪽만 보더라도 한 20몇 프로, 30%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에서 40%를 아직도 2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D가 절대 강자죠. 그래서 PDM 시스템에서는 설명을 다른 회사의 장비 쪽도 들어보셨겠지만 와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D 하셔야 되고요. BOM 해야 되고요. 도면 관리요. 결론은 우리 3D 해야 돼요. 3D 안 되면 PDM 안 돼요. 우리는 아직 3D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솔루션을 도입을 해요. PDM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못 써요. 한동안 우리 애들이 3D 잘 쓸 때까지 기다려야지. 항상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도입하고 나서 3년 그냥 후딱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 하냐면 시스템 내에서 3D뿐만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오토캐드 도면들이지 않습니까? 얘를 우리가 개발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제란들 그냥 긁습니다. 표제란들 긁으면 얘가 우리가 비용을 만들 수 있는 테이블로 완성이 되고요. 부품이 크다 보면 우리가 표제란도 BOM도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 쓰지 않습니까? 이거 다 긁어서 넣어요. 밑에 여기 표제란에 들어갑니다. 표제란인데 BOM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도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놈을 찍고 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품번을 선택을 하는데 정해져 있으면 품번하고 품명도 그냥 자동으로 불러들여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됐네. 그럼 얘를 BOM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2D는 약점이 뭐죠? 연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파일이 하나하나 각자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죠? BOM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솔리드 PDM이거든요. 솔리드 PDM 안에 자 이놈들이 다 들어와 있고 얘가 BOM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3D랑 똑같이 2D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력 관리 되고 입점 관리 되고 ERP도 BOM 전송할 때 같이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구조를 3D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D에 있는 것도 가지고 들어와서 PDM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단계 버전이고 2단계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 2D와 3D가 혼용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게 개발해놨습니다. 1단계 때는 2D에 있는 것만 무조건 갖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2D하고 3D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버전의 2단계는 2D하고 3D가 혼용되어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 설계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계하는 친구들은 항상 품번에 대한 알러지를 갖고 있어요. 왜? 내가 3D나 2D 이렇게 모델링을 쫙 해서 이름을 넣었는데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부품이 브라켓인데 보니까 예전에 품번 1, 2, 3, 4 나갔어. 근데
다시 보니까 1, 2, 3, 4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참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3D를 잘못 교체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계해봤지만 1, 2, 3, 4 대체 안 하고요. 근데 품번을 1, 2, 3, 5로 바꿔버려요. 그게 설계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항상 구매팀하고 어떤 이슈 생기죠? 야, 니네들은 바보냐? 형상이 맨날 똑같은데 왜 품번이 달라? 이것을 내가 여기다 줬더니 200원에 만드는데 이번에 개발한 거 줬더니 300원 달래. 나 당할 뻔했잖아. 맨날 구매팀하고 설계팀하고 실장이 걸린 게 그거예요. 형상 똑같은데 품번 달라? 금액이 틀리잖아. 맨날 이거 싸워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게 자, 3번 대 품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좀 빨리 지나갔는데 3번 대 품번 대 있고 1번 대 거는 또 있고 3번 대 것도 혼용되어 있습니다. 품번 따는 로직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 기존과 로직,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인가 제품군을 집어넣고 적용하면 여기 있는 키값으로 일단 저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으면 속성값입니다. 변수들.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으면 검증해야죠. 아, 제대로 들어가면서 검증합니다. 검증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라이브러리 데이터인지 아니면 PDM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품번 안 딸 놈들을 섞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 ERP와 연관해서 얘들의 품번을 싹 다 땁니다. 싹 따죠? 네. 싹 다 따서 더 중요한 건 품번 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DB에서 따버리면 돼요. 다 딴 다음에 이 파일 이름들을 제가 1번 들어서 싹 다 바꿔버릴 겁니다. 자동으로. 설계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은 박수 치고 난리 나요. 왜? 내가 맨날 하루 종일 하는 것을 얘는 1분 만에 끝내주거든요. 품번을 싹 다 따고 더 중요한 거 거기에 딸려 도면들 다 열어요. 도면들 열어서 도면의 표제란 이름 다 바꿔주고 파일까지 바꿔서 한 세트를 딱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작업하고 했던 것을 2분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뀌었죠? 1번으로? 네. 2번에 끊어지는 것 뿐만 아니고 얘는 뭐죠? 데이터가 정확해요. 빠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발주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또는 품번을 자동으로 따는 로직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설계하는 친구들한테 상당한 메리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의 이슈는 뭐였냐면 자 솔리드 PDM과 K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관성입니다. 그러면 BOM은 어떻게 인터페이스할 것인가? 품번에 대한 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BOM은 어떻게 인터페이스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M에서 저희가 BOM을 만들죠. 그 다음에 K 시스템에 영림원 ERP를 BOM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림원 홈페이지예요. 영림원 홈페이지인데 너무도 고맙게도 가면은 여기에 솔코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이름이. 왜? 그만큼 영림원하고는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API 개발해서 같이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솔코랑 우리 영림원 PDM을 영림원 ERP를 붙였더니 데이터 정합성이 많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회사가. 그래서 API에서 구축해서 그냥 붙여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딸려있는 소속값들은 회사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API로 붙여 있습니다. 저희 이거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객한테 한 7, 800만 원 물어준 적도 있어요. 왜? BOM 잘못 나가면 어떻게 했죠? 바로 구매 발주를 하잖아요.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발주가 들어왔는데 한 7, 8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설계팀에서 감당이 안 된대요. 물어줬어요. 그래서 물어주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저희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어디서 에러를 치는지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로직을 돌릴 때 검증 단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8개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이터를 보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해볼만하다. 그리고 빨리 가고 정합성 있는 데이터가 가더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계를 보시면 우리가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림원 ERP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동 이력을 확인하고요. 끝에 가서 우리가 BOM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과열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죠. 이게 솔리드 PDM이에요. 탐색 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BOM 구조를 가지고 있죠. BOM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 BOM을 ERP로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단계를
6레벨, 7레벨까지 막 내려요. 이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ERP 전송할 때는 어떤 단계로 보내냐면 구매 발주의 단위나 유닛 단위나 조립의 단위로 보냅니다. 그래야 거기서 발주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벨 작업을 좀 전에 한 겁니다. 3레벨로 쭉 더 올려버린 겁니다. 수량 계산해서 그 다음에 속성 값들을 검증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공품인데 재질이 빠졌다 뭐 이런 것들 에러 처리합니다. 그런 것들 에러 처리하고 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네. ERP로 보낼 수 있네. 그러면 57건의 데이터가 전송 처리됐고 정상 처리됐어요. 그러면 늘상 보시던 화면이죠. 영림원 ERP 화면에서 좀 전에 보낸 것들을 봅니다. 그럼 몇 개가 들어왔나 보시면 위에 있는 프로젝트 레벨 빼고 56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코드가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 들어와서 확정하시고 도면이 같이 쫓아왔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도면을 미리 보기를 바로 여는 회사도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여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의 설정에 맞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 정리가 다 된 것들을 영림원 ERP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더라. 상당히 빨리 잘 가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성 있는 데이터가 가더라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영상 보여드리면 항상 그 얘기예요. 야 되게 빨리 가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용 데이터는 정확한 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리비전까지 다가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 5년, 4년 정도의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아시는 회사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영림원 ERP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터페이스하고 성공 사례를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림원하고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다 영림원이에요. 그리고 반 이상 한 70~80% 심사원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PMS 사업부라고 하죠. 이런 장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전송을 보시면 쭉 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영림원 ERP가 요 뒷부분이 근래거든요. 근래는 다 이쪽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시죠. 저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야 PDM이 BOM 관리하고 ERP 그 도면에 이력 관리 한다고 하던데 내가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어렵대. 그거 잘못했다가는 3~4년 동안 고생만 하고 성공률이 반도 안 된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 아마 주변에 지인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PDM 시스템이나 PLM 시스템을 구축한 지 한 20년이 다 돼갑니다. 20년이 다 돼갔는데 초창기부터 쭉 진행했는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성공률이 30% 안 됐습니다. 성공률. 우리는 성공했다고 나오는데 1년 있다 가면 고객들이 못 써요. 왜? 뭘 써야 될지 몰라요. 우리만 열심히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고객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구축하고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무조건 100을 다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100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지금 60이면 60만큼만 정확하게 해주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PDM 프로젝트 하면 성공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률은요, 시스템에 체크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계 변경 프로세스까지 태우는 게 한 75, 80, 뭐 보수로 하면 75,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는 상당한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AI 상당히 많이 나오죠. 대표님들이 어디 나가서 듣고 오셔가지고 항상 그래요. 야, 우리는 AI에 뭘 할 수 있니? 언제 하니? 챗봇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우리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봐. 막 전산팀에서 뭐 난리 나요. 막 찾아보고 막 사이트 뒤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설계 데이터 관리고, 설계에 있는 데이터를 그걸로 서칭해가지고 뿌려주는 게 AI이고, 그 다음에 챗봇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크게 한 5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3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구멍들을 표준화해서 사용해서 그 표준화된 구멍들의 조립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어셈블리 내에서 구멍들을 다 찾아요. 구멍들을 다 찾고 여기는 그냥 사전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작업해서 표준화된 구멍을 찾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는 드릴을 M8짜리, 10짜리, 12짜리 쓰고 있는데 경로사이어가지고 드릴을 구멍을 9짜리 뚫어놨어요. 파이 9짜리.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쪽은 모델링이 커요. 크기 때문에 볼트 너트를 조립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를 조립 안 하고 이 구멍 사이즈를 가지고 여기서 볼트 너트의 사이즈를 결정해서 이 놈을 엑셀로 빼서 우리가 볼트 너트의 구매부들까지 리스트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1단계 얘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영상이 좀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구멍 불일치 항목을 찾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엑셀 붙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구매 파트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볼트 너트 조립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요겁니다. 구멍 불일치. 조립을 했는데 얘 구멍이 어긋나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제일 많이 뛰어내려가는 게 뭐죠? 설계자들이 조립 안 돼서 가는 겁니다. 조립 안 돼. 왜 안 돼? 구멍이 안 맞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인공 AI로해서 구멍을 인식하고 그 구멍을 찾아주는 게 이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솔리드 파일만 찾는 게 아니고 스텝 파일도 같이 찾아줘요. 그래서 현장 사람 설계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자꾸 현장 내려가? 그러면 구멍이 안 맞는 조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조립이 안 돼? 내려가 보면 구멍이 어긋나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반 이상 뛰어내려가거든요. 얘는 그것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가공업소나 컷이나 리볼브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형상을 원통을 만들면 저희는 그 원통 형상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상대물에도 원통이 있으면 그것들의 센터를 또 찾아줘요. 그 다음에 얘가 조립될 때 틀어져 있다는 것을 간섭량을 불러줍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자, 구멍의 센터는 맞는데 이쪽에 있는 놈이 2파이고 상대 놈이 20파이야. 어떻게 조립할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결과층에 보시면 이쪽 끝에 구멍 차이가 큰 것을 리스트업해줘요. 센터는 맞지만 구멍 차이가 10% 이상, 15% 이상의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다시 또 리스트업해줘요. 그래서 얘의 기능은 이거죠. 어셈블리하고 구멍 찾기에서 회사의 표준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브릿지된 놈을 자동으로 찾아줘서 저희가 중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심은 맞되 지름이 너무 큰 거,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주고 그것들을 확인해서 설계의 조립 오류를 최소화해서 설계 변경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설계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적용을 해서 하면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 현장 내라는 거 30-40% 이상 확 줄어들 겁니다. 네, 이거 괜찮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은 모델을 찾는 거예요. 설계를 쭉 했는데 브라켓을 니은자로 생긴 걸 하나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거 맞는 거 그렇게 하고 안 맞는 거 같아도 강력한데요. 그러면 설계자들은 뭐죠? 그냥 품번 다시 따요. 그냥 귀찮으니까. 찾더라도 안 바꿔요. 3D CAD의 참조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DB에서 찾아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동일 모델 찾기를 하면 이것을 찾는 로직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개 형상이 80% 이상 같은 것을 찾아줘. 그러면 얘는 DB가 있어야 돼요. DB에서 찾습니다. DB에서 기본적인 머티리얼에 대한 속성 정보나 기본적인 속성 정보를 가져가고요. 형상이 같은지를 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형상이 같은 걸 찾아요. 쭉 찾아서 100%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비슷한 여기 보니까 좀 틀린 놈이 많이 나오네요. 미보기를 해서 얘가 정말 같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보면은 원본과 서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는 조금 틀리네요. 얘가 좀 크고 얘도 조금 한 80% 정도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두껍죠? 네,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짜리를 찾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 로직은 뭐죠? 다음 로직은 뭐냐면 자동으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것만 찾았다고 설계자는 안 바꿔요.
똑같은 걸 찾았으면 얘를 3D CAD에서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대체하면 밑에 어떻게 돼요? 창조관계 깨지겠네요. 창조관계 안 깨져요. 안 깨지게 하는 게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똑같다고 하는 건요, 정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같다 하더라도 모델링의 방법 차이에 의해서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같은 것은 100%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직으로 또 찾아주는 겁니다. 저희는 사장님이 자꾸 이런 거 시켜요. 저희 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저희도 뭐 일하다가 좀 쉬고 싶은데 프로젝트 끝나고 들어와 있으면 자꾸 이런 거 시켜요. 근데 성견지명은 아닌 것 같은데 한 1, 2년 있으면은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미리 한 1년 반 전에 미리 개발을 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I로 기본적으로 이걸 찾아주는 거고요. 요 근래에 제일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챗봇이죠. 네, 챗봇. 그래서 챗봇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RAG 시스템 방식으로 해서 DB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솔리드웍에 대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저희 회사도 한 16년 됐기 때문에 저희 CRM에 보면은 고객들의 기술적 리포팅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솔리드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PDF 헬프 파일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뿌려주는 방식은 두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챗봇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창을 하나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명령을 줘요. 명령을 주면 내가 우리 CRM 데이터와 PDF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웹 창구에서 챗봇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해보자 하면 챗봇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덜 거치고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얘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3D로 모델링을 하고 2D로 작성하고 PDF에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이루죠. PDF에서 그 다음에 유관 시스템과 연계하고 승인될 때 PDF나 DW를 자동 변환하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ERP와 비용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ERP에서 구매 발주를 내고 그 다음에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을 하죠. 네.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바꾸죠.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바꾼 다음에 돌면 급하니까 DW 주면 빨리 배포하고 우리 실장 주고 훈련사 줘야 되니까 다 줘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본인들도 이제 미안하니까 내 지금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번 주말에 일찍 다 묶어가지고 얘 고쳐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못 고쳐요. 아시죠? 금요일날 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똑같은 얘기하죠. 올해 장비 하나가 나갔어요. 근데 3년 후에 거의 유사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생각은 딱 그렇죠. 이걸 한번 만들어 왔으니까 최소한 요즘은 잘 만들겠지 하는데 그 장비를 또 현장에 넣으셨더니 60-70% 이상의 에러가 똑같이 또 생겨요. 왜? 여기서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꾼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스에 있다는데 나스의 최신 데이터 찾으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만들어서 찾아요. 네. 왜? 여기서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계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부품에 대해서 시스템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 설계 변경을 다 적용하고 3년 후에 똑같은 장비를 한다면은 설계 변경에 다 적용된 에러율이 없는 장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서 제가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PDF 시스템이 들어오면 설계자들이 힘들다고 해요. 힘들어져.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원래 했어야 되는 프로세스를 바쁘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것을 이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바빠진다고 해요. 근데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 시스템에서는 가만히 안 놔두죠. 프로세스를 잡아놓고 너 못해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돼라는 것을 가져가는 게 시스템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요 근래에는 도면에다가 저희도 지금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데 QR코드 박아서 얘를 입구 처리를 여기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얘는 꼬리패 달았잖아요. 부품 들어올 때. 근데 도면에다가 QR코드 요번에 박아서 하는 것을 요건 저희가 프로젝트에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좋은 얘기 많죠. 네, 설계 연결화, 습디 기반, 영임원하고 연계 설계 변경, 체계 관리 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고객 중심으로 저희 솔코와 영림원이 협업을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결론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포커싱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